어텐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것인데요. 아마 이번 주에는 두 개의 논문을 읽어야 하셔서 다들 이거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선하고자 어텐션을 도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어텐션이 처음 소개된 논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어텐션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먼저 읽고 이제 어텐션을 읽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자체만 보면은 별로 공부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어텐션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들 이거 읽으실 때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기계 번역 M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되었고요. 그리고 이 이름에서 보다시피 시퀀스 데이터를 시퀀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기계 번역을 수행할 때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영 번역이면은 이제 한영에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이 인코더에서 이 한글 소스 랭귀지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을 다루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처리한 뒤에 인식 상태 벡터가 이 디코더로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에서 처리하는 언어를 타겟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이것의 기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영 번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 한글 문장인 SK가 있다고 해보면은, 이것은 이제 토큰화해서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쪼개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W1, W2, W3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요. 이 인코더는 아까 말했다시피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고, 그러니까 이 C2C 자체는, 그래서 이 인코더를 구성하는 것도 RNN 계열의 유닛입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LSTM이죠. 그래서 이 LSTM으로 하나하나의 단어를 처리하는데, 맨 첫 번째 단어인 W1이 이곳으로 들어가면은 잘 아시다시피 RNN 계열 유닛에서는 이제 은닉 상태 벡터, 은닉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은닉 상태 벡터가 나옴과 동시에 다음에 입력되는 입력값이 동시에 들어가고, 여기서 또 RNN 계산을 수행해 준 다음에 또 다시 은닉 상태 벡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다 수행을 하면은 인코드에는 마지막 은닉 상태 벡터가 나오고, 이걸 HS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인코더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닉 상태 벡터가 디코더의 맨 첫 번째 LST 유닛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도 이 디코더에서 맨 첫 번째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때는 항상 스타트 오브 센텐스,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코딩할 때도 나중에 따로 이것을 이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RNN의 계산을 수행을 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거였으니까는 영어의 한 단어를 예측하겠죠. 그래서 영어의 한 단어를 예측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RNN은 이 예측된 단어가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감과 동시에 여기서 계산된 인식 상태 벡터가 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RNN의 계산을 수행을 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이것이 또 입력으로 들어가고 또 인식 상태 벡터별로 들어오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단어는 이제 문장의 끝을 알리는 EOS, End of Sentence가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input
시퀀스, 그러니까 입력되는 문장, 소스 랭귀지의 문장이 토큰화되어서 T개의 그 단어로 쪼개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 진짜 각각 시퀀스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계산되는 건 이렇게 RNN 계산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인식 상태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이것은 다시 그 맨 앞으로 들어가고 또 똑같이 이제 RNN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 타겟 단어들을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겟 단어 예측할 때는 저희가 그 처음에 같이 읽었던 논문인 NPLM에서의 이 조건적 확률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 잘 알아봤다시피 사실은 이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한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타겟 단어로 예측을 하고 다시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고 아까랑 똑같이 기전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한국어 문장의 단어 수와 예를 들어 이제 번역된 영어 문장의 단어 수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를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아주 우연한 경우에는 똑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그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간단한 개략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이 어텐션 논문에서는 사실 이 어텐션 도입 동기에 대해서 이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어텐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자인 바다나오에 따르면은 이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의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마지막 엔립 벡터가 고정 길이 벡터라는 난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정 길이 벡터라는 표현이 제가 이전에 그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논란적이었는데 이것이 표현이 상당히 그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저자가 이 고정 길이 벡터라는 것을 그 난점으로 그러니까 이 한계라고 그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무슨 말로 이해를 했냐면은 이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의 경우에는 인코드의 맨 마지막 응애 상태 벡터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응애 상태 벡터만이 디코더의 맨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의 응애 상태 벡터만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앞에 있는 단어일수록 점점 정보량이 줄어들 것이고 뒤에 있는 단어일수록 정보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서 출력된 인계 상태 벡터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의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난점을 갖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장의 길이가 이제 30개의 단어가 넘어가는 경우에 단순히 바닐라식 투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블루라는 그 번역 성능 지표를 평가하는 점수인데 이것이 확연히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텐션 도입 동기에서 고정 길이 벡터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그 앞에 단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나우가 이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텐션을 도입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이 첨가된 C2C 모델을 고안했다라고 하면서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어입니다. 이 어텐션은 디코더 내의 한 타겟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게 인코더고 이게 디코더인데 이 디코더 내에서 어떤 한 타임 스텝에서의 그 타겟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인코더 내의 소스 문장들 중 이 단어 하나하나들 중 어느 입력 단어가 가장 유관한지 이거를 예측하는 경우에 이것과 가장 유관한가, 이것과 가장 유관한가, 이것과 가장 유관한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어텐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으로부터 이 어텐션 과정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이 컨텍스트 벡터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에서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사례를 그려왔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텐션의 기전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지금 제가 준비해온 이 그림에서는 한글에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이 세 글자가 입력이 되고요. 이제 출력은 이제 I go to the school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앞서 말했다시피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단어로 들어온 건 당연히 인베딩을 거쳐야 되고 이거 인베딩을 제가 랜덤 값으로 이제 막 썼는데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첫 번째 RNN 유닛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출력이 되면은 그 HF1, 그러니까 이거 은닉 상태 벡터 이렇게 포워드에서 출력이 되고 두 번째는 HF2, 세 번째는 HF3. 포워드 방향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은닉 상태 벡터 나올 것이고요. 다음에 백월드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HP3, HP2, HP1 이렇게 은닉 상태 벡터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바이 디렉셔널 그 LSTM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그 RNN 계열의 그 LSTM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콘캐티네이트 시키는 것 뿐입니다. 콘캐티네이트라는 혹시 모르실 분 있으실까봐 이렇게 있으면 단순히 0, 1, 2, 3, 4 이렇게 콘캐티네이트 연접시키는 것을 콘캐티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HF1도 구했고 HB1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히 콘캐티네이트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H1이고요. 이것은 이제 나는에 대한 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H2도 구하고 H3도 구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각각은 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고 간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H1, H2, H3를 가지고서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어텐션 방법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저희가 구하는 거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정렬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EIJ 혹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어텐션은 이 디코더 내에 한 타겟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인코더에서 어느 입력 단어가 가장 유관한지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디코더에서 한 타겟 단어 고를 예측할 때 그리고 이때의 타임 스텝을 i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디코더 내에서의 은닉 상태 벡터를 s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i번째 타임 스텝 이전의 은닉 상태 벡터는 s i-1번째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옵니다. i번째를 예측하는 경우에 그 이전의 타임 스텝에서의 은닉 상태 벡터를 가져오고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 H1, H2, H3가 있는데 이 H1을 그러니까 HJ는 이제 그 여기에서의 J는 인코더에서의 인덱스고 여기에서의 I-1은 디코더에서의 인덱스입니다. HJ가 1일 때는 H1을 넣어주고 2일 때는 H2를 넣어주고 3일 때는 H3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혹시 논문 안 읽으실 사람이 있으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이 VWU는 이제 그 저희가 학습 가능한 그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코딩을 할 때는 랜덤으로 넣어줍니다. 랜덤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각각 그 H1, H2, H3를 넣으면은 이것이 H1인 경우에는 스코어 1이 나오고 H2인 경우에는 스코어 2가, H3인 경우에는 스코어 3가 나옵니다. 지금 이 계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다도 그 따라가는 흐름 절차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스코어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계산에서 나온 거는 이 EIJ잖아요. 그래서 이 EIJ를 여기다가 넣고 나머지 EIK는 여기에서 나온 모든 그러니까 EI1, EI2, EI3 모두를 다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이 알파 IJ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EI1인 경우에는 스코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갈 것이고 알파 I1으로 2일 때는 알파 I2, 3일 때는 알파 I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 HJ인 경우에는 여기 H1일 때 여기 들어가고 H2일 때 여기 들어가고 H3일 때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 하나씩 또 곱해줍니다. H2, H3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나오는 것이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그 어텐션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요. 즉, 이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을 함으로써 디코더 내의 한 타깃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인코더 내에 어느 입력 단어가 가장 유관한지를 탐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다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디코더에서의 은닉 상태 벡터도 구하고요. 은닉 상태 벡터 디코더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함수는 그 아래는 계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i-1은 그 디코더에서 이게 디코더라고 할 때 이전 상태의 그 입력값, 이전 상태에서의 그 출력값, 그 예측된 값을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 si-1은 그 이전 상태에서의 그 은닉 상태 벡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은닉 상태 벡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리고 또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그 다음 타깃 단어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그림이 좀 별론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조건적 확률을 이용해서 즉 결국에 소프트매스를 이용하는 거겠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에 나올 yi 다음에 나올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냥 그림을 그려서 좀 더 말을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i-1번째, 이게 i번째라고 하면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si 또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된 이 si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c의 i는 이제 여기 어텐션에서 구해진 거겠죠. 이것도 이제 들어오고 yi-1은 예측된 그러니까 이전 타임스탬프에 예측된 타깃 단어를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프트맥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에 나올 그 타깃 단어를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RNN 서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어텐션을 이용한 칙수식인데요. 아까 이전에 봤던 것은 이렇게 그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점점 이 분류 점수가 낮아졌는데 어텐션을 사용하면은 30개의 단어로만 이제 학습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높아지고 50개의 단어로 학습한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분류 점수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궁극적으로 이 어텐션을 추가할 때 입력 단어가 길어져도 분류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그 본격적인 그러니까 그 중심적인 발표는 끝났는데 이걸 읽으시면서 좀 불분명하게 이해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첨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소프트 얼라이먼트와 하드 얼라이먼트의 구분입니다. 얼라이먼트는 일단 이 디코더 제일 번째 위치에서 입력 단어와 여기서 이거 출력 단어와 그 인코더 I 번째 위치에서의 그 출력이 이게 거꾸로 쓰면 입력이 얼마나 잘 매치되는지에 대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드 얼라이먼트와 소프트 얼라이먼트라는 구분이 논문에 있었는데요. 이 하드 얼라이먼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소스 센텐스의 각 단어와 타겟 센텐스의 각 단어를 하나씩 매핑하는 겁니다. 정렬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하나씩 매핑해준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를 나는을 I에 매핑하고 피자를 피자에 하고 좋아하는 like에 매칭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원문을 살펴보면은 모든 이 하드 얼라이먼트는 가령 이제 영어에서 프랑스어를 할 때 더를 이제 L 어포스트로피로 맨을 옴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매핑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번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 다음에 나올 단어가 이제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나올 단어 결정하기 위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영어에서는 더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든 이 더가 고정이 되는데 프랑스어는 이제 그 정관사
이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뿐만 아니라 명사의 성도, 이 정관사의 형태의 를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남자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르, 여자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 레스, 뭐 다른 거에는 라 이런 식으로 변화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 얼라인먼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기서 소프트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이 어텐션이고 이 어텐션은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의 타깃 단어가 모든 소스 단어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이것을 학습함으로써 심지어는 이 타깃 문장과 소스 문장의 어순이 달라도 이것을 인지를 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알맞은 어순으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를 보면은 이게 소스 그 센텐스고 이게 타겟 센텐스면은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 이 어텐션은 타깃 단어가 이제 예측할 때 그 소스 문장 중 어떤 것과 유사한지를 보죠. 그래서 이 프랑스어 라를 이제 예측을 할 때 그 인코더, 소스 문장 내에서 단어들을 이제 탐색을 하는데 단순히 그 하드 얼라이먼트를 할 때는 나는 오로지 더만 이제 바라봐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라가 더도 보고 이 유로피안 그리고 이 이코노믹 에리어 다 살펴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이 에리어를 찾아가는데 근데 이 에리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코노믹도 보고 유로피안도 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찾고요. 마찬가지로 이코노미크도 그렇고 유로피안 이것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 어구가 지금 앞에서 다 어떤 것과 매핑이 되는지 봤기 때문에 이맨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 하나만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영 태스크가 있으면 그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텐션의 그 기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각화였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그 티처 폴싱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 디코더에서 이렇게 그 예측한 값이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사실 트레이닝 단계에서 테스트 단계에서 좀 달라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이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는 그렇지 않고 교사 강의, 티처 폴싱을 이용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사 강의로 사용을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이전 타임 스텝의 그 예측값을 다음 타임 스텝의 입력값으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훈련 단계에서는 모델의 디코더에서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학습이 제대로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예측되는 단어들이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코더 내에 각 타임 스텝에 LS팀이 실제 값을 넣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그 번역을 하는 과정이고 이거 실제 데이터셋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모델이 그 하나하나 예측한 값을 이거 i와 left를 통해서 예측한 값을 쓰지 않고 만약 이게 예측한 값이 풀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델이 아직 학습이 덜 됐을 때는 이렇게 실제 값을 다 직접 넣어준다고 합니다. 테스트 단계 때는 이제 교사방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예측한 값을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어텐션 논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은 좀 잘 못 따라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나중에 혹시 읽어보신 뒤에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일단은 지점 혹시 있으신가요? 그 어텐션이 트랜스포머의 기저가 되는 거죠. 네, 맞죠. 이거 사실 제가 먼저 말했으면 좋겠는데 버트가 트랜스포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트랜스포머 안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셀프 어텐션인데 그 셀프 어텐션이 그 어텐션 개념에 기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 RNN을 사용을 했는데 트랜스포머 가면 이제 RNN조차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네, 그게 되게 특징이고 요즘에는 RNN이 그 최신 모델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이거 혹시 이해하기 좀 괜찮으셨나요? 나름대로 자세히 한다고 했는데 음, 예, 뭐 수식 부분은 그 한 번 보고 뭐 이해가 될 만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네, 기존 그쵸. 그림으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이 수식은 아마 이게 나중에 직접 코딩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음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코딩 하실 때, 코딩을 네.